네, 저희 부동산 따라잡기는 시청자분들의 고민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동산에 관련된 고민들 실력 있는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함께 해결해 드릴 거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열려있는 상담번호 알려드릴게요. 026938-2050번, 026938-2050번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바로 연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실 전문가 바로 만나보죠.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이제 5월의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5월 소비자 심리 지수를 발표했죠. 4월 달보다 한 6.8포인트 오른 108을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108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높은 숫자인데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 자산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일부 자산 효과가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자산 효과라는 것은 자산을 많이 소비를 하고 자산에 투자를 하는 이런 효과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CSI가 100을 넘으면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CSI가 100 이하면은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고 하는데 한 6포인트에서 7포인트 정도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소비를 늘리겠다라는 층들이 그만큼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주택 시장 전망 CSI를 또 발표했는데 여기에도 6포인트 오른 109, 일반 소비자 심리지수는 108, 자산시장,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심리지수가 109를 기록함으로써 거의 뭐 한 6년, 7년 만에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작년 11.3 대책 이전의 지수로 돌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이러한 CSI에 힘입어서 0.3% 올랐죠. 지지난주보다 0.06% 올랐는데 0.24%에서 0.3%까지 오르니까 이걸 한 달로 하면은 한 1%에서 1.2%, 10달로 하면은 10%에서 12%인데 그렇게 오를 것 같지는 보이지 않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올해 한 4%에서 5%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보여주고요. 다만 이제 경기하고 수도권 신도시 같은 경우는 0%에서 0.01% 거의 박스권에서 거의 뭐 제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서울 부동산 시장이 강남 재건축과 강북 재개발을 중심으로 당분간 신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신정부 출범 효과로 인해서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신정부 들어서 또 요즘 들어 다소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전망 좀 기대해보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와 고민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상담 번호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저희 고민 전화 연결하는 동안에 부동산 이슈부터 오늘 먼저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어떤 내용들 준비하셨나요? 네, 앵커님은 소형 아파트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나요? 대형 아파트 매매가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나요? 요즘 소형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형도 이제 좀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명확히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50대에 넣으신 분들이 이제 소형 아파트에 투자를 많이 하죠. 소형 아파트에 투자를 50대가 한 36% 하고 60대 이상이 30%를 함으로써 66%가 지금 매수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3분의 2가 소형 아파트를 사고 있다. 소형 아파트는 이제 젊은 층들이 사야 되는데요. 50대 이상이 3분의 2를 사고 있고 40대하고 30대에서는 32%에서 3분의 1 정도가 30대하고 40대가 소형 아파트에 투자를 한다. 얼핏 보기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조금 더 큰 평수를 선호하고 젊은 친구들, 신혼부부들이 소형을 선호할 것 같은데 정반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2005년도 같은 경우를 2004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전용 40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 평으로 따지면 12평에서 한 15평 정도 되는데, 이러한 소형 아파트들이 30대 전후 친구들이 한 50% 정도 매수를 했죠. 그런데 지금은 30대 같은 경우 7%밖에 지금 매수를 하지 않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저금리하고 고령화로 인해서 투자 수익률 목적으로 많이 고령층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동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가 이제 전용이 43제곱미터면 이게 한 13평 정도 되는데요. 4월 달에 8억 4천에서 이달에 이제 9억으로 한 6천만 원 올랐죠. 6천만 원, 한 달에 6천만 원이면 많이 오른 거죠. 월세를 3,200으로 잡았을 때 수익률이 3%가 나온다. 그런데
중대형 평형은 어떻게 되느냐? 전용이 84제곱미터면 뭐 33평 정도 우리가 말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데요.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13억이다. 따라서 수익률이 2.6%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소형일수록 수익률이 많이 나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소형 아파트의 이제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소형이 60제곱미터 이하를 보통 소형이라고 하는데요. 전용이 40제곱미터 이하를 굳이 말을 붙이자면 이걸 이제 초소형이라고 그러죠. 초소형. 뭐 초역세권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자가 들어가면 그만큼 짧다는 것이죠. 적다는 것이죠. 초소형 아파트 이게 전용이 한 12평 정도 되고요. 이게 한 8평 정도 됩니다. 전용으로 따졌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가격 상승률이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잠실 리센츠 같은 경우는 2단지, 잠실 주공 2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인데요. 전용 27제곱미터, 8평이죠. 8평에 방 하나, 욕실 하나인데 이게 한 6억 5천 정도 가고 있어요. 6억 5천 정도면 상당히 비싼 금액이죠. 서울에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5억 9,500, 한 6억 정도 되는데 8평짜리가 6억 5천이면 굉장히 비싸다고 볼 수가 있죠. 또 강남권 쪽에는 속하지만 강남구 서초구 아닌 송파구에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 2006년에 2억 7천에 분양을 했는데 뭐 거의 한 2.5배, 뭐 한 3배 정도 가격 상승률이 높았죠. 그런데 전용 84제곱미터는 한 10% 정도 조금 올랐다는 얘기죠. 10% 오르면 거의 뭐 물가 상승률 정도 반영도 안 되는 이런 금액인데 소형이 그만큼 많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삼 아이파크 같은 경우도 5억, 1억 6천에 분양했는데 5억이면은 한 3배 정도 됐잖아요. 이제 3배 정도 이렇게 상승률을 현재 보이고 있고 3.3제곱미터당 4,500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분양이 지금 올해 한 6만 7천 세대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물량이 5만 6천 세대예요. 다시 말해서 80%가 넘는다는 거죠. 80%가 재개발, 재건축 물량이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물량 같은 경우 일반 분양이 30%쯤 나오죠. 우리가 1000세대를 분양하면 300세대는 일반 분양을 하고 700세대는 조합원들이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300세대를 통계를 한번 내보니까 이게 한 17,000가구 정도 분양이 됩니다. 17,000가구가 일반 분양이라는 것이죠. 나머지는 조합원 분양. 따라서 서울시 주택이 350만 채 정도 되는데 17,000세대가 나온다는 거는 0.5%밖에 안 돼요. 0.5%. 서울시를 100% 봤을 때 0.5% 물량이 나온다는 거는 공급 물량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1%에서 2% 정도는 보통 나와줘야 되는데 최소 2%가 적정 공급 물량인데 0.5%밖에 증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향후 공급 절벽이 서울에서는 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서울 시내 아파트들을 많이 분양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고독 3단지 입지가 좋죠. 고독 3단지는 아주 A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A급. 5단지하고 6단지 이런 거는 뭐 주민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좀 여기서 멀기 때문에 B급 정도 되는데요. 이러한 A급이나 B급 정도 아파트에 초소형 아파트, 다시 말해서 4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를 공략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아파트들 앞으로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청약률을 한번 보면은 소형 아파트가 상당히 청약 경쟁률이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형 아파트를 공략을 해야 되겠다. 신길 12구역 같은 경우도 6월 달에 나오고요. 신풍령 파밀리아 같은 경우도 12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올해 나온 단지들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 재건축이나 강북 재개발 물량이 없기 때문에 다 괜찮습니다. 따라서 소형 아파트 40제곱미터 전후의 아파트를 공략하는 게 향후 5년, 10년 뒤에 시세 차이 가장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표로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리센츠 같은 경우가 3억 4,800에 분양을 해가지고 지금 작년 말 기준이죠. 지금 6억 5천 정도 가고 있는데 이렇게 올랐고요. 30평대 같은 경우는 10억 4천인데 11억 3천, 한 8천만 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소형 아파트가 한 2억 5천 상승을 할 때 중형 아파트,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는 10%밖에 상승을 안 했다. 물론 올해는 지금 이게 13억까지 가고 있고요. 이게 한 6억 5천까지 가고 있는데 그만큼 상승률 자체는 소형 아파트일수록 높다. 따라서 올해 나올 아파트가 6만 7천 세대 정도 되는데요.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남구, 강동구 물량이 많은 지역에서 소형 아파트를 공략하는 전략을 취해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장 같은 경우가 지금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서 약간 우려스러울 정도로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르는데요. 분양가 매매가 지금 쌍끌이로서 보라매 SK뷰가 10대 1에서 15대 1 예상을 했는데 예상을 깨고 27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상당히 분양하는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2017년에 최고 경쟁률이죠. 2017년에 서울에서 최고 경쟁률인데 전용 59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뭐 105대 1까지 100대 1을 넘는 뭐 이런 경우도 생기니까 좀 과열이지 않나 뭐 이런 판단도 약간 들어가죠. 그래서 앞으로 대책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가는데요. 투자를 하실 때 대책이 나올 시점을 잘 저울질해서 투자를 하는 전략도 필요하죠. 안양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권인데 3대 1이면 이제 사실상 미분양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5대 1 이하면 사실상 미분양. 물론 이제 로얄층, 로얄동 같은 경우는 다 계약을 하지만 저층이랄지 로얄동이 아닌 경우는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률이 30%에서 40% 정도에 머무를 것이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어지고요. 서울 아파트 값이 지금 상승폭이 7개월 만에 최고죠. 그래서 0.24%, 이번 주 지난주 같은 경우 0.3%, 한 달에 1% 정도, 1% 정도 지금 계속 상승을 한다는 것은 좀 너무 많이 상승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생각도 있습니다. 강동 같은 경우가 이제 재건축 둔촌주공 때문에 많이 올라가고요. 송파 같은 경우가 그다음에 또 올라가죠. 일반 아파트는 조금 덜 올라갔는데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포 1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3.3제곱미터당 8천만 원에서 불과 지금 한두 달 만에 지금 9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8천에서 1억 정도가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지금 올랐다는 것은 너무 좀 과열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지죠.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작년 11.3 대책 이후 대비 한 10% 정도 지금 10%가 아니고 한 20% 정도 상승을 해서 1억 4천, 1억 5천 정도 지금 다 상승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천구도 지금 저가 매물이 소진되면서 양천구도 0.25% 서울의 한 평균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신도시하고 경기권이 0%, 0.01%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현 정부 출범 후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가 있을 것이다. 또는 분양가 상한제를 뭐 다시 재도입을 하거나 또 전월세 상한제 이러한 대책들, 종합부동산세 강화 이러한 대책들이 예상이 되어졌는데 보유세 인상이 공약집에서 빠짐으로써 이제 정권이 출범한 지 뭐 한 2주 정도 조금 넘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의 시장이 정권 출범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공약집에 없다는 것은 이제 의지 자체가 규제를 할 수 있는 의지 자체가 그만큼 덜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 현 대통령께서 이제 뭐 비서실장이나 경제수석을 하면서 정책들의 실패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권이 출범했기 때문에 바로 금리를 인상하기는 좀 부담이 됐죠.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바로 이제 금리가 인상하기가 좀 부담이 된다라는 말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금리 인상이 당분간은 없을 거기 때문에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제 변수가 이제 전월세 상한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것이죠. LTV, DT 한원이 7월 말에 이게 다시 종료가 됨으로써 8월부터 이제 환원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정책적으로 리스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DSR 강화하고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총량 관리제 이거는 확실하게 시행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은 좀 물음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도권에 지금 총 4만 3천 가구가 지금 다음 달 말까지 분양을 합니다. 수도권에서 4만 3천 가구, 수도권. 서울보다 한 7배에서 10배 정도 많은 물량이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물량이 좀 많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를 표로 한번 살펴보면 SK뷰 같은 경우는 27대 1로서 이제 완판이 지금 거의 예상이 되고 있고요. 3대 1. 한강 메트로시티 자이라고요. 걸포동이라고 있어요. 이런 데가 한 10대 1, 5대 1 해서 평균 경쟁률이 한 7대 1 정도 나왔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좀 과열이지 않을까. 이거 1대 1 이거는 이제 미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 미달. 그래서 서울 쪽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청약하는 전략을 취하되 수도권에서는 꼼꼼히 따져보고 좀 청약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재건축과 재개발, 서울 인근에는 좀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고 앞으로 향후 시세 상승은 최소 6개월 이상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에서 나온 내용들 정리를 하셔서요. 투자 계획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민 상담 도와드릴 거예요. 상담번호 026938-2050번 열려 있고요. 그럼 오늘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보면서 상담 시작할게요. 첫 번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 갖고 계시죠? 예, 제가 최근에 왕십리 뉴타운 네. 매수했는데 네.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닌지 향후 전망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지금 왕십리 뉴타운 지금 어떤 아파트를 매수하셨죠? 20평대요. 20평대. 혹시 아파트 이름이 어떻게 되죠? 텐즈힐이요. 텐즈힐 아파트. 얼마 주고 매수하셨어요? 남양이고 고층이라서 제일 네. 비싸게 7억 2천에. 7억 2천에요. 20평대 7억 2천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래 가치가 이만큼 가치가 있는지가 궁금하신 건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상담 받아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텐질 20평대를 구매하게 된 동기가 뭐죠? 목적 자체가? 실거주랑. 실거주? 투자도, 예. 예. 7억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7억 2천이나 주고. 7억 2천. 이게 25평이죠? 예. 25평이 7억 2천. 그럼 30평대는 한 8억 5천 정도 가겠네요? 그러니까, 예, 8억 3천 호가였어요. 예, 8억 3천. 그래서 이제 인터넷 정보지 시세가 지금 일반 평균가가 6억 3,500으로 나오고 상위 평균가가 6억 5천으로 나와요. 상위 평균가라는 건 향이 좋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7억 2천에 매수를 하셨다는 거는 한 10% 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요즘에 예.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정보지들이 이런 걸 반영을 못 해요. 다른 아파트들도 그렇더라고. 전세 같은 경우는 보통 반영을 하는데 매매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보지를 보더라도 시세가 한 5%에서 10% 정도 차이 나는 거는 서울 시내 전역에 있는 현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잘 했냐 뭐 이런 거를 말씀을 하시는데 텐즈힐 같은 경우는 이제 왕십리 신당역하고 상왕십리역 사이에 있죠. 왕십리 뉴타운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입지가 왕십리가 이제 교통이 좋죠. 왕십리역이 여기는 상왕십역이긴 하지만 그래서 1구역이 텐즈힐 1구역 하셨어요? 2구역 하셨어요? 1구역이고요. 1700세대 중에서 남양이 30세대뿐이 안 돼서 저는 그래도 비싸도 샀거든요. 30세대. 그다음 센트라스 비즈 이거는 3구역이죠. 그러니까 1구역, 2구역, 3구역 중에서 지금 2구역을 선택을 하셨는데 1구역. 1구역이요? 초등학교 있는데. 입주한 지 한 5년 된 거 말씀하시나요? 입주한 지 지금 2년 차요. 1구역은 5년 정도 됐을 텐데. 일단은 2년 정도면은 뭐 3구역이랑 비슷하게 입주를 했잖아요. 바로 이제 3구역이 또 이제 작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네.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치가 있다. 두 번째 이제 소형 아파트죠. 소형 아파트. 소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또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20평대가 잠실 같은 경우가 지금 10억을 넘어갔거든요. 10억 2단지 같은 경우 10억 1천. 그다음에 강남 쪽에서도 이제 20평대가 우리가 흔히 하는 랜드마크 빼고 일반적으로 중소형 단지들 한 1000세대에서 1500세대 단지들 같은 경우도 지금 10억을 넘어갔다는 것이죠. 10억을. 그래서 소형 아파트가 굉장히 가격이 많이 상승률은 앞으로 더 갈 거지만은 최근에 단기간에 제 개인적인 판단에 너무 많이 상승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들어져요. 그래서 실거주 목적으로 사셨다니까 실거주 목적으로 오케이. 그러나 이게 지금 7억 얼마라고요? 7억 2천. 7억 2천, 7.2억이면은 앞으로 이제 미래 가치가 이게 왕십리하고 이제 청계천이 이쪽으로 개발되면서 황학동도 상당히 좀 노후화된 어떤 상업지들이 또 아파트 또 오피스텔로 많이 변화하기 때문에 입지가 상당히 좋다. 따라서
일단 실거주 목적으로 사시니까 잘하셨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될 시기다. 실거주 목적으로는. 그래서 예. 이 아파트 가격이 7억 2천에서 당분간 뭐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는 한 3천에서 많으면은 8천만 원까지, 8억까지는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다. 따라서 앞으로 해서 5년에서 10년 정도는 주택 가격 하락 걱정하지 마시고 잘 거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걱정하지 마시고 거주하시면서 계속 보유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 다음 전화도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예, 여보세요? 네, 예, 예. 오늘 연결 잘 되셨어요. 어떤 점이 궁금하시죠? 아, 여기 구로동 네.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35평. 네. 이게 지금 저도 이제 애들 다 크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팔고 시골 집이 또 하나 있거든. 네. 그래서 시골 집을 내려가야 되는데 이걸 팔고 내려가야 되나 아니면은 세를 놓고 내려가야 좋을까 어떨까? 그걸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전화 드려봤는데. 네, 전화 잘 주셨어요. 그럼 구로동에 지금 어떤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어떤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아, 이게 다세대. 다세대 주택이요? 예. 혹시 번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466에 160번. 466에 160번지요? 알겠습니다. 네. 매도 여부 알아볼게요. 예,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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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이게 몇 평인가요? 아, 35평이요. 35평. 음. 그러면 지금 다가구 주택이겠네요? 예, 예, 예. 다가구 주택이고 도로는 한 4m 정도 되고 현재 지금 시세가 얼마 정도 되나요? 시세. 그 1,600? 1,600 정도? 정도. 예. 그러면 한 5억 중반 정도 되네요. 5억 한 예, 예, 예. 5천이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예, 예.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다가구 주택이고 이제 나중에 건축하기는 좀 힘들긴 하지만 이 윗집이랑 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걸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물론 아파트도 상승을 하지만 아파트는 상승을 했다 하락을 했다 이렇게 좀 출렁이는데 플럭추에이션이 있는데 다가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서울 시내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제 보유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월세는 나오나요? 월세? 예, 지금 월세 한 150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주하고 계시나요? 예, 3층 거주하고 있고. 거주하시면 거주를 안 하시면 예를 들어서 뭐 한 220이나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곱하기 12 하면은 2,500에서 2,6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5억 5천에 2,500 정도 되면은 이 수익률 자체가 5% 정도 지금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돈이 이제 정 필요하시면 지금 매도하시고 시골로 내려가시되 돈이 급하지 않으면은 이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까지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1,500이면은 몇 년 뒤면은 20, 30% 상승해 왔고 앞으로 상승할 거예요. 따라서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 정도 되는 시점을 매도 시점으로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야, 예, 예, 예.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예. 네, 이제 매도하지 마시고요. 좀 더 보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월세 수익형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저희 다음에는 문자 사연이 도착했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화면으로 바로 만나볼게요. 네, 0079님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건대 입구형 코롱 더 프라우를 지역주택조합 투자 목적으로 4억 5천만 원에 분양받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지금 건대 입구역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권을 이제 매수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매수 여부 알아볼게요. 네. 이게 지역주택 주택 아파트가 지금 더 샵스타시티 맞은편, 더 클래식 500 맞은편에 있죠. 이쪽에 양곱창들이 지금 많이 있는 골목에서 지금 준주거 지역이에요. 준주거 지역에서 주상복합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세가 지금 현재 3.3제곱미터 2,500만 원 정도 되고요. 스타시티 같은 경우 2,300만 원 정도 돼요. 3.3제곱미터당. 따라서 첫 번째로 시세다. 시세로 분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좀 싸게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시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밖에 없는 게 토지가 100% 확보가 돼서 리스크가 없어요.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시세대로 분양을 하고 두 번째로 이제 주상복합하고 실거주 목적으로 봤을 때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이게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이 있는데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는 괜찮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분양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세대로 분양이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으로 하시는 것을 첫 번째로 하고 실거주 목적으로 한다면 오피스텔보다 아파트를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 중의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세미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2017년 부동산 핵심 지역 분석 및 소액 투자 성공 가이드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세미나고요. 서기섭 대표와 박중근 이사가 진행합니다. 장소는 신논현역 1번 출구 인근이고요. 접수 문의는 026938-2050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미나 오늘 어떻게 그럼 진행되는지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네. 세미나는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그다음에 서울 시내 부동산 동향, 서울 시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핵심 지역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부동산 그 박사 지금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 몇 달 동안 방송을 쉬면서 이제 공부에 몰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세미나에 오시면 제가 최신 정보, 최고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방송이십니다. 아쉽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